안녕하세요. 똑소리 나는 재테크의 똑재입니다. 요즘 슈드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런 말 많이 나오고 있죠. 이제 슈드는 한물간 ETF다. 배당도 애매하고 주가 방어도 못하고 성장도 부족하다. 나도 슈드 팔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탔다. 한때는 미국 배당 ETF의 대표 주자였던 슈드였지만 지금은 성과에 지친 투자자들이 하나둘 떠나는 모습도 보입니다.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정말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도 이 슈드를 외면하고 있을까? 지금도 여전히 슈드를 믿고 투자하는 사람들은 어떤 이유에서일까?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미국 배당 투자 커뮤니티에서 오간 실제 투자자들의 반응과 분석을 바탕으로 미국 개인 투자자들은 이 슈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다양한 견해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슈드 투자가 고민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참고해 보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먼저 첫 질문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다들 슈드에 그렇게 꽂혀 있는 거야? 난 슈드의 매력을 잘 모르겠어. 누가 설명 좀 해줄 수 있어? 라는 글이었고요. 첫 질문부터 굉장히 세죠. 해당 질문에 달린 댓글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2011년에 슈드를 매수해서 매달 $1,000의 배당을 받았다면 지금은 단 한 주도 더 사지 않았는데도 배당이 매달 $3,000까지 올라간다. 이게 바로 슈드가 배당 성장 ETF라고 불리는 이유고 단순히 배당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는 이 현금 흐름이 진짜 가치라는 걸 보여준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댓글로 추가 매수 없이 배당이 늘어난다는 사실이 정말 저평가되어 있다. 그럼 슈드가 지난 14년 동안 배당금이 3배가 된 거야? 라는 질문에 대충 그 정도 된다. 이렇게 댓글이 또 달렸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이고 수수료도 낮고 매년 리밸런싱도 되고 배당도 꾸준히 잘 주잖아. 그런데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 설마 배당률이 겨우 3.75%밖에 안 되잖아. 이런 말 하려는 거 아니지? 라고 되어 있었고요. 그 밑에는 또 분산 투자는 자산을 지키는 게 핵심인데 그런 점에서 슈드의 3.75% 배당과 성장성은 꽤 탄탄한 편이다. 제피나 제큐와 같은 ETF는 배당 수익에 집중된 상품이지만 슈드는 보다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포트폴리오 배분을 원하는 투자자들에게 더 잘 맞는 선택지다. 이렇게 또 되어 있네요. 다음 질문도 비슷한 맥락이었는데요. 왜 슈드는 이렇게 인기가 많은 거죠? 이 커뮤니티에 들어올 때마다 사람들이 추천하는 주식을 이야기할 때 꼭 3, 4명은 항상 슈드가 괜찮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궁금해졌습니다. 도대체 이 ETF가 뭐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투자할 만하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건지 궁금하다 이런 글을 남겨주셨고요. 해당 질문에 달린 베스트 댓글이고요. 슈드가 인기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주당 배당금의 변화다. 2012년에 0.29달러, 2024년에 0.99달러로 배당금의 증가 속도가 물가 상승률을 훨씬 뛰어넘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밑에 대댓글로 미안, 내가 지금 슈드에 투자하는 걸 진지하게 고민 중이라서 이해하려고 하는데 2024년 기준으로 보면 슈드를 대략 1,000주 가지고 있다고 치고 그럼 연간 배당이 대략 999달러 정도 나오는 건가? 수익률로 보면 대략 플러스 마이너스 3.5% 맞는 거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친절하게 답변을 달아줬는데요. 그래, 계산이 거의 맞는 것 같다. 그런데 이걸 전체적으로 특히 은퇴자 입장에서 한번 봐보자 라고 하면서 예시를 들어줬습니다. 만약 2012년에 슈드의 주당 가격이 8.87달러라고 할 때 50만 달러를 투자했다고 해보자. 그럼 총 56,300주를 갖게 되겠지. 그래서 2012년에 이 투자로 연간 배당금이 약 16,340달러인데 이게 그대로 2024년이 되면 연 배당금이 55,800달러까지 늘어난다. 결론적으로 같은 기간 동안에 물가 상승률보다 거의 2배 이상 빠르게 배당이 증가한 거야 라고 아주 친절하게 남겨주었습니다. 또 슈드가 왜 이렇게 인기가 많냐는 질문에 슈드는 대형 가치주 중심의 펀드 중에서도 매우 우수한 상품이다. 잘 분산된 포트폴리오에서 이런 펀드는 꼭 필요한 핵심 요소고
슈드는 배당 성장 측면에서도 정말 훌륭한 선택이다. 지금까지 연평균 11% 이상씩 배당을 꾸준히 성장시켜 왔다. 라고 댓글을 남겨주었습니다. 다음 질문인데요. 슈드에 대해서 뭔가 내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다. 솔직히 말하면 슈드가 그렇게 매력적인 이유를 잘 모르겠다. 분기당 배당이 0.25달러 정도인데 이보다 더 많이 주는 주식이나 ETF도 정말 많다. 내가 뭔가 잘못 이해한 거라면 미안하지만 왜 이렇게 슈드에 열광하는지 잘 모르겠다. 연 1달러 배당이면 괜찮기는 한데 그렇게 대단한 수준은 아닌 것 같다. 참고로 나도 현재 슈드 150주를 IRA 계좌에서 가지고 있고 배당은 자동 재투자로 설정해둔 상태이다. 여기 커뮤니티 조언을 듣고 산 건데 이 ETF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를 좀 더 제대로 이해하고 싶다. 이렇게 질문을 남겨주었습니다. 여기에도 댓글이 굉장히 많죠. 저는 가장 공감을 많이 받은 댓글 순으로 가지고 와봤고요. 슈드는 배당 ETF계의 부 같은 존재다. 솔직히 재미는 없다. 엄청난 수익률로 깜짝 놀라게 하진 않는다. 하지만 마치 철근과 콘크리트처럼 은퇴용 현금 흐름 포트폴리오에 아주 튼튼한 기반이 되어준다. 두 번째로 옵션을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이 정도 배당 수익률을 주는 ETF는 찾기가 힘들다. 세 번째로 배당 성장률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즉 슈드는 지금 당장의 수익을 원하는 게 아니라 조용하고 평화로운 은퇴 생활을 위해 투자하는 ETF다 라고 남겨주었습니다. 여러분은 공감을 하시나요? 또 슈드는 분명 배당을 지급하는 ETF다. 하지만 궁극의 고배당 ETF를 지향하는 상품은 아니다. 배당과 자본 이익을 함께 추구하는 균형 있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참고로 일반적인 고배당 ETF들과는 달리 슈드의 배당금 대부분은 자격 요건을 충족한 배당으로 분류돼서 미국 세법상 장기 양도소득세율로 낮은 세금이 적용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저희랑은 또 다르게 이런 세금적인 혜택도 적용이 되나 봐요. 또 다른 댓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년에는 연 배당금이 1.1달러가 되고 그 다음엔 1.21달러, 또 그 다음엔 1.32달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슈드는 매년 리밸런싱을 통해 실적이 나쁜 종목은 빼고 좋은 종목은 편입하기 때문에 뉴스나 유행, 공포를 조장하는 기사에 휘둘릴 필요가 없다. 그리고 수익은 단순히 배당에서만 오는 게 아니다. 배당을 주는 종목도 오르면 매도해서 자본이익을 얻을 수가 있다. 단기적으로 보면 슈드의 수익이 별로처럼 느껴질 수가 있다. 하지만 10년 이상 보유한 사람과 2년 보유한 사람의 성과는 전혀 다르다. 그건 어떤 주식이든 마찬가지다. 결국 시간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게시글과 댓글을 쫙 살펴보면서 우리나라 투자자와 큰 차이가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하나 흥미로운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포트폴리오 전체를 슈드로 안 채우는 거야? 그냥 궁금해서 그러는데 슈드 하나만으로 가면 안 되는 이유가 뭐야? 라는 질문이 있었고요. 슈드가 좋다는 글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좋으면 전부 다 슈드로 채우지. 왜 전체를 안 채우냐? 이런 순수한 의도로 질문을 또 남겨주셨습니다. 첫 번째 댓글은요. 너가 원한다면 그렇게 해도 된다. 그러니까 슈드 100% 채우고 싶으면 채워도 된다는 이야기죠. 배당 성장에만 집중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포트폴리오 100%를 슈드로 구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장기적으로 볼 때 성장주에도 일정 부분 노출된 더 분산된 포트폴리오에서 더 나은 총 수익률을 얻는 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슈드에 몰빵하지 않는 이유는 리스크 관리 때문이다. 슈드는 보유 자산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고 구성 종목들 간의 상관관계도 높은 편이다. 훌륭한 ETF인 건 맞지만 전 재산을 이 한 가지에만 넣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분도 물론 슈드를 일부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슈드만으로는 성장 기회를 놓치게 되니까. 그래서 슈드와 SCHG를 조합하고 여기에 VXUS와 BND, ETF를 추가하면 더 넓은 분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참고로 이 SCHG는 QQQ와 같은 성장주 ETF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VXUS는 미국을 제외한 해외 주식 ETF고
BND는 미국 전체 채권 ETF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네 가지 ETF를 35, 35, 20, 10 이런 비중으로 구성한다면 다양한 시장에서 수익을 확보하면서도 중간 수준의 방어력을 갖춘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서도 자산 배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슈드를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질문도 하나 볼 건데요. 우리는 왜 슈드를 계속 들고 있는 거지? 지금 시장은 사상 최고치인데 슈드는 1년간 주가 상승이 고작 1%도 안 되고 배당 수익률도 4%가 안 된다. 그런데 SGOV는 아무 리스크도 없이 4.5%를 준다라고 질문을 남겼습니다. 주가도 안 오르고 배당도 적게 주고 리스크도 어느 정도 있는데 굳이 왜 이 슈드에 투자하냐? 이런 질문인 거죠. 첫 번째로 공감을 가장 많이 받은 댓글은 형, 여기가 어느 서브레딧인지 확인하고 올리는 거 맞지? 그러니까 여기 배당 투자 게시판인데 이런 질문을 남겼다는 것에 대해 살짝 어이없다는 뉘앙스를 비춘 댓글에 공감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밑에도 내 생각도 완전 똑같다. 배당주에 투자하면서 성장주처럼 오르길 바란다고? 제발 생각 좀 해.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 커뮤니티 댓글은 매운맛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친절히 설명을 해준 댓글들도 있었는데요. 아마 배당 성장 때문이겠지? 그게 슈드의 핵심이니까. 슈드는 단기적인 주가 상승이나 높은 수익률을 노리는 ETF가 아니다. 물론 슈드가 완벽한 해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배당 성장 측면에서는 확실히 좋은 성과를 보여준다. 그리고 그 밑에는 이 커뮤니티의 유저들은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 계획이 있는데 바로바로 성과가 안 나올 때 저런 질문을 한다 라고 하면서 비아냥거리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또 아주 따끔한 댓글도 있었는데요. 1년도 못 버티고 꾸준한 수익이 안 나온다고 흔들린다면 그건 투자자로서 큰 문제다. 주식시장은 길게 보면 10년 가까이 큰 상승 없이 횡보한 시기도 있었다. 한번 투자했으면 핸드폰은 내려놓고 계속해서 자산을 더 모으는데 집중해라 라고 아주 좋은 말도 있었습니다. 또 이런 식으로 슈드를 활용해서 투자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현재 포트폴리오의 약 4분의 1을 슈드로 보유하고 있는데 슈드가 하락하긴 해도 QQQ나 VGT 같은 성장형 ETF보다 덜 빠질 때 슈드를 조금 팔아서 이 성장주 ETF를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장주가 다시 회복하면 매입가가 가장 높은 물량부터 팔아서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고 다시 슈드를 사들인다고 하네요. 이걸 계속 반복하는데 특히 올해처럼 변동성이 큰 장에서는 이런 간단한 전략이 뜻밖의 성과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또 다른 댓글도 있었는데요. ETF를 팔아서 세금 부담을 만드는 대신에 굳이 안 팔고도 비슷한 전략을 쓸 수가 있다. 기술주가 빠질 때 슈드 매수는 멈추고 기술주만 매수하고 반대 상황일 땐 다시 슈드를 사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런 비슷한 방법으로 투자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조정장이 와서 기술주가 많이 빠졌을 때는 많이 빠진 기술주를 사고요. 주가가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갈 때는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는 ETF를 사는 편입니다. 슈드에 대한 글을 쫙 살펴보면서 느낀 건 미국도 한국처럼 이 슈드에 대한 시선이 생각보다 엇갈린다는 점이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안정적이고 믿을 만한 배당 성장 ETF라며 강하게 지지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지 모르겠다 라며 고개를 갸우뚱하기도 하죠. 먼저 좋게 보는 쪽은 인플레이션을 훌쩍 뛰어넘는 이 배당 성장률 굉장히 높게 평가했고요. 꾸준하고 예측 가능한 분배금, 낮은 수수료, 그렇기 때문에 은퇴 준비용 ETF로는 여전히 가장 좋은 선택지다. 여기에 주가 상승은 덤이고 어떤 파생 상품이라든지 옵션이 낀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더 신뢰가 간다. 안정적인 인컴 포트폴리오의 핵심 축이 될 수 있는 ETF다. 이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반면 반대 의견으로는 최근 2, 3년 동안 슈드는 S&P 500이나 QQQ 같은 ETF의 수익률 면에서 아주 크게 밀렸다. 하락장에 방어도 제대로 못했고 반등장에서도 상대적으로 덜 오른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배당 수익률도 3에서 4% 정도로 애매한 수준이고
요즘엔 제피나 SPYI처럼 더 높은 수익을 주는 상품들도 많다. 그래서 일부 투자자들은 이 슈드에서 다른 배당 ETF로 갈아타는 중이라는 반응도 많았습니다. 제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슈드가 좋다, 나쁘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누가 어떤 이유로 투자하느냐에 따라 이 슈드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슈드라는 종목이 모든 투자자들에게 최고 혹은 유일한 선택지는 아닐 수가 있다는 거죠. 특히나 이 슈드라는 종목은 단기간에 큰 수익을 바라는 사람에게는 적합하지가 않고요. 슈드의 이 큰 수익까지 바라는 사람은 슈드가 높은 수익률도 제공하면서 안정성도 높아야 하고 배당금도 많이 줘야 하고 모든 걸 다 만족하는 ETF기를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모든 걸 다 만족하는 ETF는 없죠. 그래서 이 슈드가 만능이길 기대하고 투자한다면 반드시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 슈드는 어떤 투자자들에게 적합하냐?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증가하는 배당 소득을 통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고 싶은 은퇴자 또는 은퇴 준비자에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시장의 단기적인 소음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튼튼한 기초자산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하여 비교적 안정적인 투자를 하고 싶은 사람에게도 추천합니다. 또 낮은 비용으로 우량 기업에 투자하면서 배당 성장에도 동참하고 인플레이션도 해지하고 싶은 사람에게도 괜찮겠죠. 앞에 댓글에서도 보셨다시피 슈드의 올인 투자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성장주와 적절히 나눠서 투자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 두 가지가 만나면 서로 상호 보완이 돼서 더 큰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지금 당장 현금 흐름이 필요 없다면, 그리고 투자 기간이 다소 길다면 저는 성장주에 먼저 비중을 실어서 투자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내가 현금 흐름이 필요해지는 시점에 슈드로 일부 비중을 갈아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 역시 당장은 이 현금 흐름 필요 없기 때문에 성장주에 대한 비중이 훨씬 더 높은 상태입니다. 오늘의 결론인데요. 슈드 좋다고 하는 분들 많죠. 하지만 이 남들이 좋아하는 ETF라 해서 따라가는 투자가 아니라 나의 투자 목적과 성향에 맞는지 깊게 고민한 후에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성과가 다소 아쉬울 때 남들 따라서 슈드에 투자한 투자자는 불안해서 팔고 싶어지고요. 그게 아니라 본인의 계획 아래 매수한 투자자는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로 생각하면서 덤덤하게 본인 생활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슈드가 지금 내 투자 목적과 잘 맞는지 한번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그럼 똑재TV는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똑재 전자책이 2025년 최신 개정판으로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을 포함하여 실질적으로 도움될 만한 아주 알찬 내용들로만 담았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